안녕하세요. 한투자입니다. 오늘은 우만동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만동 재개발은 우선 첫 번째로 우만동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 할 것이고, 두 번째, 현재 우만동 재개발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미래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만동 재개발을 할 경우에 투자 가치는 어떤지, 그 다음에 재개발 됐을 경우에 추가로 주변에 시설이 생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우만동 지역은 우측으로는 광교 1.5km 떨어진 지역에 접해 있고, 좌측으로는 수안화성 지역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경기대학교가 지금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 동남쪽 쪽으로는 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는 뭐 효성초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창영고등학교, 동성중학교, 그다음에 아주대학교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만동 지역은 전반적으로 면적이 한 4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한 15만 평, 한 12, 3만 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는 1990년 아파트, 그 다음에 주택들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신축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만동 지역이 가장 핫한 이유는 이제 한 10년 뒤에는 첫 번째로 지금 신분당선이 광교 중앙역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호메실까지 연결될 겁니다. 역은 그 월드컵 경기장역인데, 보면 풍림아파트 위쪽에 여권민원실이라고 있어요. 여권민원실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그 흥림아파트 앞에 출구가 하나 생기고, 풍림아파트 북쪽 붙은 부분에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권민원실 쪽으로 출구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으로 해서 출구가 5개 정도 셉니다. 신분당선 외에 또 이제 인덕원선이 또 과천부터 내지 인덕원부터 시작을 해갖고 동탄까지 연결이 되는 지하철이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뒤에 완공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인덕원선 설치 비용으로 2,500억 정도를 지금 세웠거든요. 매년 2,500억씩 세운다면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사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인덕원선 전체 설치 비용이 3조가 좀 넘어갑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인덕원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위쪽부터 시작해갖고, 요 풍림아파트 아래쪽에 바로 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대학교로 연결되고 쭉 연결되고, 신분당선하고는 한 여기 월드컵 경기장에서 더블 역세권으로 세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출구는 인덕원선하고 신분당선이 같이 사용하도록 5개 출구가 되는 거죠. 똑같이 신분당선의 출구, 그 다음에 인덕원선의 출구가 거의 동일하게 해서 5개 정도 출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신분당선하고 인덕원선이 생긴다면 강남까지 한 35분, 그 다음에 동탄까지 한 15분에서 20분, 그 다음에 역시 인덕원 과천까지 15에서 20분, 그 다음에 호메실까지 한 10분, 그 다음에 뭐 영통 이런 데도 한 10분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렇게 현재 시간 간격이 지금보다 굉장히 당겨지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지금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일자리가 이것저것 저 담배 피면은 거의 강남구만 해도 100만 개 가까이 되고, 옆에 구 뭐 50만 개씩 이상씩 되니까 50만 개, 40만 개씩 되니까 뭐 200만 개 가까이 되고요. 이 서울 쪽에
그다음에 양재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분당에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습니다. 더더욱 판교 같은 경우도 뭐 10만 개 넘어간다 그러죠, 일자리가. 성남시 일자리가 한 40만 개 정도 되고, 광교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통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서 신분당에서 현재 완전히 그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알다시피 인도권하고 과천하고 안양 쪽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쪽으로도 수월하게 출퇴근이 가능하고, 아주대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간호사들, 병원 관계자, 기타 이런 분들도 예전에는 과천이나 동탄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안양 이쪽에서 굉장히 출퇴근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인도권이 생기면서 굉장히 빨리 될 거고, 인도권이나 과천 쪽, 그 다음에 안양 쪽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두 개 노선이 생기면서 수도권에서는 가장 일자리를 빠르게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분당선 위쪽으로 빈 공터가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신분당소 위쪽으로 빈 공터가 있는데, 이거 현재 소유권을 보면 수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전 내부적으로는 뭐 40% 정도가 경기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 토지 소유자는 60%, 그 다음에 40% 정도를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놀리고 있어요. 이 빈 땅이. 이 땅을 어떤 개발을 할까 계속 용역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분당선이 완공되면, 인도원선이 완공되면 그때는 좀 효율성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갖고 경제성도 전혀 없고, 그래서 맨날 용역 의뢰 해봤자 의미 없는 용역 의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옆에 여기 그 CJ 옆에, 그다음에 아주대 옆에 전부 다 빈터가, 공터가 있죠. 이쪽 지역도 지금 계속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 지역 전체를 바이오 단지, 광교 테크노밸리하고 연계해서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쇼핑몰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지금도 계속 무성하게 소문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분당선이나 인덕원선이 완공될 쯤 되면 여기도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보고 있어요. 지역 전체가 빈 땅이 많은 게 굉장히 유리하죠. 우만동 월드컵 경기장 앞쪽으로는. 다음에 이제 진짜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 지역 전체가 월드컵 경기장 해서 어떤 고도 제한이 있냐, 아니면 수원 화성 붙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학교들도 많은데 어떤 식 고도 제한을 받지 않냐, 건축 규제는 없냐 등등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로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니 어쩌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쪽에 수원화성하고 200m 거리도 있고, 200m죠. 이쪽은 200m.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5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고도 제한을 500m에는 15층 고도 제한, 그 다음에 200m 같은 경우는
4층, 뭐 7층 이렇게 고도 제한이 있어요. 굉장히 수원시로서는 수원화성이 굉장히 문화적 가치 유산으로서 큰 재산이지만 또 주변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축 행위를 못하는 규제의 자율이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수원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민들 소유자들의 문화재청에 의견을 내서 이 500m 이내는 해제를 요청을 했어요. 수원화성부터 200m까지는 지금 200m까지는 현재 그냥 놔두고 500m는 해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0m는 전부 다 해제를 했어요. 이 주변, 수원화성 주변도 500m 많이 있겠죠. 그 주변들이 전부 다 이번에 해제됐어요.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500m 해제됐는데, 이 500m를 그냥 해제된 게 아니고,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이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게 뭐냐면은, 고도지구 제한이 있어요. 다른 데는, 고도지구 제한이 없는데, 이쪽 부분에서 고도지구 제한이 있어요. 이건 뭐, 이쪽 월드컵 경기장하고, 이쪽 수원화성 부분의 서장대에서 연결되는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은 월드컵 경기장에 좋은 조망을 해친다고 판단해서 7층 고도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7층 고도 제한. 그러니까 7층 이상은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수원시 조례로 7층 고도 제한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이 500m 이내는 해제를 하더라도 커다란 건물이 못 들어설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수원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문화재와 역행하는 건물을 짓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이 고도 제한 지역을 완화를 해준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완화해준다고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뭐 15층까지 완화해줄지, 아니면은 뭐 30층까지 완화해줄지, 아니면 좀 더 완화해줄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뭐, 시의원 말에 의하면 15에서 20층 정도로 하고, 이쪽을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완전히 해제 요청을 했었는데, 완전 해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30층 정도로, 바람이나 통경축, 그 다음에 환경축이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높게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드컵 경기장이 굉장히 뭐 멋있게 보였겠죠. 조망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서장대에서 받았을 때 환하게 불빛도 지어지고 밤에 경기할 때는 불빛이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정말 여기저기 많아요. 광교에 가보면 호수공원에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멋있는 야경들이 보여요.
그뿐만 아니고 수원 시내도 곳곳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 1995년 뭐 2000년경에 생각했던 거죠. 이제 수원 와서 생기면서 이런 정도의 조망들이 없었으니까 조망 내지 뭐 불빛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를 없애버리고 이 자체의 아파트들도 내지 이쪽에 들어서는 건물들도 조경을 멋있게 하게,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높게 하고 어떤 부분은 낮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다양하게 구조 형태도 다양하게 해서 건물을 지으면 오히려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멋있게 나올 수 있어요. 기존 사고 방식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그 수원시 지역은 뭐 아시다시피 이 월드컵 경기장 자체도 전반적으로 노후됐어요. 아파트들 다 1990년 이전의 아파트고, 이 주택들도 전부 다 1990년 이전에 지었던 것들이고, 그 중간중간에 신축들이 있어요. 다음에 요 좀 내려와서 우만중 1, 2단지는 지금 재건축, 우만현대도 재건축을 하고 있고, 이 건너편 연모동도 대부분이 노후됐어요. 수원화성 주변이 이번에 문화재 보호구에서 일부 해제된 것 이유도 수원 전체가 다 노후됐기 때문에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일반적인 재개발에 대한 기본 진행을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이쪽 지역이 학교가 많아요. 아름학교, 효성초등학교, 유신고등학교, 동성중학교, 그 다음에 우만초등학교, 여기 뭐 조그맣게 유치원들도 안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한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번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도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재개발 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 의뢰를 했더니 이 구역 이쪽가 전체가 지금 2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요 풍림 아파트를 경계로 밑에 쪽이 2, 위쪽이 1. 근데 1구역 쪽은 요 200m 이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크지가 않죠. 넓지가 않아요. 근데 2구역 쪽은 대부분이 요번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제되면서 일부 뭐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넓게 형성되어 있고, 또한 요 일부 지역 요거는 전혀 고도 제한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지역이 요쪽 땅들은 지금도 하나도 고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이건 50층도 지을 수 있어요. 여기다 50층, 여기다 50층, 여기다 50층. 뭐 학교를 좀 이사를 해갖고 하던 어떤 50층 건물을 지어서 굉장히 유연하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지 신탁사나 이런 데서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1구역보다는 2구역을 먼저 추진했으면 하고 합니다. 현재 추진 지금 상황은 추진위가 지금 결성돼 갖고 추진위원이 한 10명 좀 넘어갑니다. 추진위가 결성돼 갖고 추진위 사무실은 이쪽에 지금 돼 있어요. 2구역 뿐만 아니고 1구역까지도 같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2구역에 대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거든요. 동의서 제출 동의율이 한 50% 가까이 됩니다. 현재 50% 정도 되고 추가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에서 신탁 설명회를 한 번 했어요.
요 기준은 이게 신탁사에서 어느 정도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전체가 뭐 20만 평방미터 가까이 되고 여기 요쪽에 보면은 그 여기 공원 부지 하고 있고 요쪽에 공동주택 부지 있고 중간에 요 부분들은 좀 빼버렸으면 하고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요 부분까지 합치면은 뭐 요 제외된 부분까지 합칠 수도 있어요. 요게 지금 현재 전반적인 계획이고 추가로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위축까지 연결돼 갖고 여기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협의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추가로 나머지 동의서도 내기는 내는데 요쪽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전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이렇게 지역을 한번 해놨어요. 이쪽 부분도 저도 이제 그 얘기들을 이렇게 뺐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해드리면은 전체 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죠. 6만 평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뭐, 공원 부지도 있어야 되고, 등등에 있어서 15,000평 정도 돼 있는데, 실제 도로 면적이 지금 15,000평, 도로나 공원 면적이, 공원, 도로, 이런 면적이 현재 15,000평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토지 소유자들 땅을 기부 체납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도로나 아니 공원 부지 등을 저희가 받았다가 이걸 다시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개발을 해갖고. 뭐, 전체 땅의 면적은 줄어들진 않아요. 공동주택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를 여기에 뭐 용적률을 250%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250% 하려면은 아시다시피 이쪽 고도 제한 받지 않는 지역을 뭐 지금 뭐 50층까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근처 밑에 요 부분 내지 여기 역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뭐 주상복합으로 하고 그런다면 뭐 250%도 더 나올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250%를 했습니다. 250%를 하면은 전체 아파트 분양 면적이 약 11만 2,500평 정도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임대 아파트 조금 넣어야 되고 상가도 빼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냥 뭐 크게 좌우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퍼센트 몇 프로니 1% 오르니 2% 오르니 뭐 우리가 경제 성장을 따질 때 얼마로 오르니 이런 걸 계산하는데 사실상 개발을 할 때는 너무나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11만 2,500평 정도가 분양을 할 거다 내지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이거를 8사용 34평 정도로 이거를 나누면 한 3,400세대 전체 여기 소유자들은 1,950명 정도 돼요. 1,950명 중에 일반 분양이 한 뭐 1,600 정도 된다라고 조합원 분양이 1,8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조합원 실제적으로는 1,800까지 하진 않아요. 한 1,60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일반 분양이 그럼 1,800, 2,000으로 넘어가겠죠. 수입은 여기 제가 대충 계산했을 때 뭐 8사용이 8억 원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께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12억이라고 그래갖고 분양가 차익이 4억이 생기고 합치면은 3조 3천억 정도 생긴다. 그래서 추가로 더 이익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게 딱 이렇게 해서 수시상으로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게 100% 어떻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든 이 정도의 8억 원의 조합원 분양가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12억은 너무 비싸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9억 5천 정도 갖고 뭐 지금 논란이 많죠. 매교 건설6구역. 그런데 이쪽 지역의 건설6구역보다는 제가 보기에 확실히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인덕원선, 신분당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쇼핑몰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정 거기 뭐 바이오 단지 등등의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우측편에 1.5km의 광교 신도시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 역세권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광교 중흥 같은 경우는 8사 기준으로 14억, 15억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신분당선 라인으로 모든 아파트가 다 비싸요. 인덕원 라인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쪽 의왕이나 아니면 과천 이런 데 굉장히 비싸고, 동탄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 전체가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보다는, 수원의 어느 지역보다는 무지하게 비쌀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12억도 제가 보기에 더 넘어갈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측할 땐 15억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거 너무 과하다 생각해갖고 손님들한테 그냥 12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으로도 4억 원의 이익은 생길 거다. 12억이라는 기준으로,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된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익이 1조 6천억이라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익 마이너스 비용 빼면은 나머지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자산의 평가 금액이에요. 권리 금액. 근데 이 전체가 6만 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6만 평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토지 소유자까지만 하는 거예요. 4만 5천 평. 4만 5천 평으로 1조 6천억, 여기 돈이 남은 게 1조 6천억이라 했죠. 이걸 나눠보면 이게 전체 부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토지 가격이라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 3,500만 원이다. 50평이면은 3,500 곱하기 50평. 약 17억이 되는 거겠죠. 50평. 50평이 17억. 한 평이면 3,500만 원. 10평이면 3억 5천. 굉장히 비싼 거죠.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지역 전체가 좋기 때문이고, 사실 재개발 이익이 매우 커요. 어느 지역이든지 재개발 이익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평당 뭐 영통이다 어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평당 가격으로 나누면 전부 다 3,500만 원이 나와요. 아파트 지역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아파트 지역에 어떤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면 건물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3,500만 원씩 쳐주면은 얼마예요? 만약에 대로변에 뭐 100평짜리 갖고 있다 그러면 35억이잖아요. 지금 35억 안 가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상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100평이 아니고 50평이다 그러면 17억 5천이죠. 지금 17억 5천 안 가죠. 그럼 주택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주택은 요즘 10억도 안 가죠. 50평짜리가. 뭐 7억 8억 정도. 빌라도 그렇게 안 가죠. 결국 이 지역은 전체로 재개발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부신의 자산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문제가 많다. 재개발하면 일부 손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일부 대로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뭐 그들이 좀 상가가 나중에 이쪽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상가가 되니까 자기가 혹시 더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또 이쪽 지역은 신축들이니까 좀 빼놓기도 하고, 왜냐면 나중에 동의를 받을 때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실상 전부 다 합쳐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상가들도 나중에 지금 이 상가가 뭐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10년 이상 지나가면 상가는 대부분이 쇼핑몰이나 인터넷, 쇼핑센터 이런 데가 완전 지고 흔들 거라 봐요. 병원이나 아니면 기타 조금 뭐 이런 학원 조금 있고 등등을 제외하고는 상가들은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이게 대부분의 상가들은 이제 점점 쇠퇴할 거라 봐요. 왜? 우리 사회가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는 자영업이 그다지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못 되고 있어요.
우리 월급이 평균적으로 뭐 3만 달러, 4만 달러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3만 달러, 4만 달러 벌고 있나요? 2만 달러도 못 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자영업은 점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외국의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미국의 물가는 음식점을 하면 25,000원, 3만원 뭐 이렇게 한 끼가 그래요. 우리는 10,000원도 안 돼요. 2.5배도 안 되고 3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답니다. 뭘 잠깐 외식을 하면 10만원이래 개인당. 우리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이 해봤자 4만원 나오는 것도 드물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가 돈을 못 번다? 그럼 상가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미리 염두하시면 되고, 땐전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뭐, 아까 뭐 12억의 일반 분양가로 했지만은,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15억까지도 충분히 간다. 그러면 아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차이가 4억이었는데, 15억이 된다면 7억이 되겠죠. 엄청나게 이익이 생기죠. 거기다가 아까 그 권리 금액이 3,500만 원 계산해갖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권리 금액은 3,500만 원 훨씬 이하입니다. 신축 빌라도 3,500만 원이 안 나와요. 10평짜리면 결국 3억 5천인데 최대로 해봤자 3억 5천 나올까 말까요. 신축 빌라 새로 요즘에 지은 것들. 근데 지금 팔리는 거는 그렇게 팔리나요? 그리고 신축 빌라 지을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건축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지금 좀 전에 건축비 계산을 제가 안 했거든요. 보면은 여기 뭐 재개발 비용 했을 때 1조 7천억을 비용으로 계산했는데 건축비를 지금 얼마로 계산했냐면 평당 700만 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건축 면적이 아까 분양 면적으로 11만 5천 평이지만 실제 면적으로는 1.67배 정도, 11만 5천 곱하기 1.67배 정도 한다면 약 19만 평을 짓는 거예요. 19만 평. 그래서 이거를 전략하여서 700만 원대로 800만 원 가까이에서 계산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지하주차장 당연히 못 짓죠.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질 때 700도 더 들어가요. 뭐 20평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1층 지하 얼마 들어가지 않고 상가 같은 1층으로 전부 다 빼면은 상가 1층에서 월세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19만 평 정도. 개인적으로 좀 더 막 1,000만 원씩 넘어가겠죠. 1,000만 원이면 20평 짓는 데만 해도 2억이고 토지비용 지금 토지비용 아까 3,500만 원 계산했잖아요. 3,500만 원 아니고 2천만 원만 계산해도 2억이면 뭐예요? 지금 2억이면은 토지가 2억, 건축비 2억 5천, 그러면은 4억 5천이 나오잖아요. 지금 신축에 4억 5천을 팔 수 있나? 못 팔죠. 지어서 남지가 않아. 빌라 같은 경우 신축으로. 그러니까 현재 아무도 짓는 사람이 없죠. 원룸도 당연히 안 돼요. 수익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요즘 법이 굉장히 강화됐잖아. 전세 대출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대출, 담보 대출도 잘 못 받게 하고 등등을 해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높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현재 끝으로 이제 우만동 재개발을 할 경우에 얼마나 좋아질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쪽 지역이 전체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고 이쪽에 이제 바이오 센터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쇼핑몰 쪽으로 좀 일부 들어서고 여기들도 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좀 들어서겠죠. 그다음에 여기 더블 역세권이 생기고 공원 부지가 쭉 이쪽에 쭉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수원화성 부분이 있고 좌우로 굉장히 공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광교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 더블 역세권 이렇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장이 이제 노후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원 시설도 존재하고
삼성까지도 뭐 셔틀버스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삼성까지 금방 가겠죠. 삼성전자가 멀다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가도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30분? 한 40분 정도 가야 되겠네요. 삼성전자 본사까지는. 근데 차 타고 한 5분에서 10분뿐이 안 걸리죠. 이 지역에 삼성 뭐 몇만 명인지 아시죠? 뭐 본사만 해도 4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전기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흥반도체, 그 다음에 화성반도체도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거기뿐만 아니고 이 광교 테크노빌리에다가 추가로 바이오 단지까지 계획했고, 인천이 아니고 안양, 과천까지 바로 연결되고, 현매시까지 연결되고, 강남에 뒷자리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쪽 지역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 가치가 가장 우수한 수원시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추진위 결성해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매우 높아야 돼요. 90%까지 나오면 좋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갖고 1심 단결을 해서 고도 제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까지 이 고도 7층 고도 제한이 잡혀 있는데 이걸 얼마까지 풀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수원시장의 어떤 순수한 권한이에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시의 민원 요청은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도 있어요. 그분들은 푸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많이들 상담 오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 되겠어요? 한 30년 뒤에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소유자들이 추진 어떤 동력만 존재하면 얼마든지 높게 멋있게 질 수 있어요. 수원시 땅이 많지 않아요. 이쪽 지역을 정말 멋있게 개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